오영준 변호사의 세월호 리포트 시간입니다. 앞서 세월호 리포트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단원고생 고 임경빈 군의 사망 경위에 대한 검찰 답변을 전해드린다고 했었죠. 오영준 변호사의 협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당시 회신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오영준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그 회신을 받은 내용, 그 내용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저건데요. 같이 보시면서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임경빈 군에 대한 검안서는 2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온 회신, 이거는 어느 검안서를 보고 작성을 한 걸까요? 두 검안서 중 특정 검안서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예. 일종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짜집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2개의 검안서를 다 보지도 않고 회신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예, 작성한 검사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저 문서를 작성했는지는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내용으로 봐서는 뭔가 그 구체적인 증거에서 저 문서를 작성했다 보기에는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 저걸 꼼꼼히 보다 보면 클로즈업이 가능할까요? 그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또 문건을 접수한 날이 2015년 1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소속해 계신 법무법인 세광에서 접수한 날짜가 2015년 1월 6일. 예, 목포지청에서 처분한 일자. 예. 그러니까 문서의 작성을 끝내고 송부한 날짜가 2014년 12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접수일자, 처분일자, 송담받은 날짜가 간격이 상당히 좀 벌어지게 되는데 제가 진정서를 접수한 날짜는 2014년 5월 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접수일로부터 처분일은 한 7개월 정도 지나서 처분했고 예. 그 처분일로 다시 한 달 정도 뒤에 저희 대리인에게 송부한 것입니다. 예. 당시에는 변호사님이 직접 받으시진 않았나요? 그러니까 다른 대리인이 또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법무법인 세광 앞으로 네. 해당 대리인 오영준 변호사께 전달이 된 것이죠. 네. 목포지청이 밝힌 인군 최초 발견 시점을 좀 보겠습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17시 30분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월호 침몰 해점, 여기 해점이라고 하는군요. 지점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 해점 인근 약 300m 정도 떠내려갔다는 얘기인데 목포 해양경찰서 1010 함 2호겠죠? 넘버 2 단정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그 사참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군이 최초 발견된 시각은 당일 17시 24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분의 오차가 있죠. 네. 당시에 해류가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6분의 오차가 생긴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저희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발견 당시의 시간이 이렇게 들쭉날쭉할 정도로 검사가 발표한 시간이 다르고 사참위에 조사한 시간이 이렇게 7분 정도 차이 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검찰은 이 진정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내용도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이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진정서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목표 지정의 답변 문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가에 포말이 형성되어 있고 피부가 차고 네. 호흡, 맥박, 동공에 반응이 없다. 몸 전체적으로 시반이 발생해 선홍색 피부색이 확인이 된다. 발견 이후에 삼천구 함으로 의무실로 이송이 됐고 심폐소생술을 소생술이죠.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지만 반응이 없다. 검찰은 최초 발견했을 때에 물론 본인들이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시 발견했던 해경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호흡, 맥박, 동공 반응이 없다든가 몸 전체적으로 시반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은 의료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망한 증거로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검찰이 그 처분서 내용은 당시 발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예. 사후적으로 검안사나 이런 걸 사망을 전제로 해서 사후적으로 발견 당시의 모습이 있냐 마치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처분서를 내리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 발견 당시에 최초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도 여부도 그러니까는 파악이 안 됐던 거군요. 예, 파악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마치 이 내용은 목포 그 병원에 갔을 때 그만한 의사가 이런 모습을 봤을 걸로 추정되고요. 아니면 3009 함에서 의무실에서 이런 모습을 봤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사참위 조사 결과에 보면 원격 의료 시스템 의사가 지시할 그 상황은 맥박이 뛰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조사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회신한 내용은 사후적으로 목포에 이미 후송한 이후에 이런 외관을 가지고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네. 직접 경찰을 불러서 사망 시점 또 발견 당시의 상태 사진이라든지 여기 지금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인간의 존엄성 보장 차원에서 이제 보여드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조사를 안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 당시에 생존해 있었다고 하면 예. 그 이후에 수사를 다 해야 되고 왜 그 후송을 제대로 안 했는지 긴급 후송 안 했는지 헬기를 통해서 수송을 안 했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은 그 발견 당시에 사망했다고 처리하면 이후에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형식적으로 결론을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또 이상한 게요. 예. 발견 당시 상태라고 적시가 돼 있는데 예. 그 다시 한번 회신서를 보여주겠습니까? 예. 보면은 발견 당시 상태라고 하고 그 옷가지라든지 그 복장 또 뭐 나이키 운동화 회색 이러면서 몸 전체적으로 시반이 발생했고 선홍색 피부색이 확인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반이라는 것은 사후에 시신에 생기게 되는 반점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견 이후에 후속 조치해서 삼천구함으로 의무실로 이송을 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글쎄요, 의료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반이 생겨서 선홍색 피부색이 확인되고 호흡과 맥박 동공 반응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네. 이것을 심폐소생술을 했다, 심폐소생술을 후속으로 했다,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사실 뭐 사망 선언을 했으면 심폐소생술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심폐소생술 부분은 나중에 원격 의료 시스템으로 의사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해라. 그리고 빨리 긴급 후송해라고 지시를 한 걸 보아 당시에 맥박도 어느 정도 있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필요성을 예. 의료진이 파악한 걸로 보입니다. 판단해서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릴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걸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발견 당시에 시반이 발생했고 선홍빛 피부색이 됐고 호흡이나 맥박 동공 반응이 없었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그런 검안서 내용이나 검안 의사의 내용, 즉 4시간 이후에 목포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습을 마치 발견 당시 모습으로 시간을 당겨서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좀 어이가 없네요. 예. 그런데 이제 사참위의 조사 결과에 방금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일 오후 5시 59분에 맥박 불규칙, 산소 포화도 수치 69%. 이게 생존한 상태죠. 네. 59분. 그러니까는 발견을 했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파악한 인군의 최초 발견 시각은 5시 30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참위가 올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일 오후 59분에 A군의 맥박이 불규칙했고 산소 포화도 수치가 높았다. 이렇게 됐다면은 시간상으로 29분 정도, 30분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20분 이상은 살아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결국 사참위가 이번에 밝힌 바와 같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정도로 뭔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가장 밝히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진정서에 이동 경로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 처분서에는 이동 경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9 함에서 어떻게 이송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꼭 밝혀달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듯이 헬기가 2대나 움직이고 했는데 결국 임군을 배로 4시간 후송했다는 내용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진정서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검찰은 빠뜨리고 회신했다고 판단됩니다. 예. 당시 검찰이 이것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인들이 회신서에 적시한 걸 보면 목포 해양경찰서 및 현재 목포 해양경비안전서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여기를 통해서 했다라고 지금 적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포 해양경찰서하고 임경빈 군의 사건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 그 세월호 침몰의 수사나 조사 부분은 그런 해당 경찰서 차원, 해양경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해경 전체 본부나 서해경청 그리고 검찰이 합동 수사를 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예. 이 목포 해양경찰서 정도 조사를 해서 임군의 어떤 발견 당시 모습이나 이동 경로나 그다음에 구조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소규모 경찰서 단위의 조사만 이루어진, 즉 말로 표현하면 그냥 담당 경찰관의 구술 정도 불러서 조사하고 이 처분서를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검찰 답변서를 보면은 해경은 임군을 삼천 구함 의무실로 이송했고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천 9호함의 네. 헬기가 2번이나 이착륙을 했다는 그 점,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검찰 답변서를 보면은 삼천구함 의무실로 이송한 뒤에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네. 여기서 또 한번 사망 판단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 같아요. 예, 검찰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지금 원격 의료 시스템에는 생존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검찰이 어떤 근거로 그 판단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여기서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반응이 없었다라고 보면 네. 그 이후에는 헬기가 아니라 배로 움직인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신이기 때문에 또 그랬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사후적으로 이게 배로 후송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미 이 처분서의 내용을 보면 발견 당시 사망을 전제로 한 처분서거든요. 예. 그러다 그게 맞추다 보니까 발견 당시에 이미 사망의 어떤 외관을 계속해서 기록해서 처분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무리한 확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검안서를 미리 작성해서 거기에다 끼워 맞췄다 이런 의심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진정을 넣을 때는 이미 검안서 작성돼 있고 검찰이 사후적으로 진정서가 들어가니까 이 사건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예. 결국 이 발견 당시에 사망했다는 전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그 발견 이후의 후송의 문제가 그리고 구조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후적으로 사망을 전제로 사망했을 때 모습을 가지고 이제 시반이 발견됐다라든가 외형을 계속해서 기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인데 네. 지금 뭐 사후적으로 이렇게 회신서를 보더라도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보더라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사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추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임군 측에서는 이 검찰 답변서를 접수를 한 다음에 이건 뭐 어느 모로 보나 불충분한 그런 답변서였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로 진정하거나 아니면은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이런 노력은 없었습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12월 달에 회신하고 1월 달에 이제 그 다음에 2015년 1월 달에 가족 측에 전달됐는데 당시는 뭐 지금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가족들이 노숙 투쟁을 하고 단식을 하고 특조위 출범과 함께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상 규명을 다시 해달라 이렇게 할 여력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좀 당시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았겠군요. 네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 세월호 관련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수사 이런 부분에서 이 임경빈 군 사망에 대한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회신서 쟁점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임군의 어머님이 이제 2장의 검안서를 들고 계속해서 특조위나 이번 사참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이제야 그 자료를 확보해서 지금 사참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예. 지금 임군 측에서는 사참이나 아니면 검찰하고 뭐 면담도 했다고 합니다만 이 외에 검찰 답변서 작성 경위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이것이 정보 공개 청구의 요건과 대상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따로 청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아마 수사가 개시돼서 특별히 청구를 할 생각을 뭐 안 할 수도 있는데요. 하더라도 지금까지 검찰 태도를 보면 이미 공개했으니까 안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공개 처리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지금 만약에 검찰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특수단의 첫 번째 조사 사건이 바로 이 임군의 어떤 구조 지원이나 해경 지휘부의 직무유기 이런 부분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 부분인데요. 반드시 이제 그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해야 될 중대한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 특수단의 수사의 성과에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일단 일반적인 법리 절차를 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임군 측에서 이것을 경찰로 가져가서 고소 고발을 한다. 네. 지금 그러니까 2014년이었으니까 5년이 흘렀네요. 공소시효 문제는 없습니까? 공소시효 문제는 아직 없고요. 없고 그때 검찰이 왜 이렇게 피해자가 진정을 하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그런 의문의 죽음, 사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꼭 거기는 검찰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검찰 특수단은 어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항해사, 1등 항해사죠. 강원식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경빈 군 사망과는 좀 관계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그 침몰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조사한 사람으로 입장에서 보면 이 세월호가 인천항에서 출항이 원래는 금지가 됐습니다. 해경 측에서. 근데 한두 시간 뒤에 출항이 허가됐어요. 그러니까 출항부터 이 의문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까지 조사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세월호 참사 2차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장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변에서는 고발장 제출한 다음에 그 자료를 언론에 제공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기무사 관계자들이 나와 있고요. 감사원 관계자들, 그다음에 특조위 활동방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변이 자료를 공개를 하면 다음 주 세월호 리포트 시간에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무사 얘기가 좀 있어서요. 네. 이 기무사 얘기는 국정과 함께 하나씩 저희가 좀 짚어보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쭙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